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서로 인수 이야기를 오고 가던 테슬라와 트위터의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트위터가 5% 하락하고 테슬라는 2% 상승하면서 서로 엇갈리는 주가의 향방을 보였는데요. 이유는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되었던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머스크가 그동안 주장해온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파기 소식에 트위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소송으로 갈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의도대로 쉽게 계약을 끝낼 수 없고 여러 달이 소요되는 긴 법정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스크에게도 유리한 싸움이 아닌 거죠. 이번 이슈로 머스크가 계약 당시 트위터에 제시한 인수 가격은 계약서상 인수가보다 무려 32% 낮아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번 행보가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지 아니면 진짜 계약 의사가 없어진 것일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보시죠. 네, 올해 시장을 지배했던 단어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이 시장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으로 인플레이션과는 반대되는 현상인데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상품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붕괴했다면서 세계 경제가 반년 안에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것을 우려합니다. 기사에서는 그 증거를 구리로 들었습니다. 경제 흐름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게 구리이기 때문인데요. 구리가 5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비해 20% 넘게 폭락하면서 6월 말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구리가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건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합을 해보면 구리부터 곡물에 이르기까지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에서 이제는 또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이건 또 디플레이션이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바닥을 모르면서 하락을 이어가던 비트코인, 한동안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이제는 또 따뜻한 봄이 온 걸까요? 이번 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반등하면서 외신에서는 가상화폐의 겨울이 지나고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지난 3일 이후 금요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3.6% 상승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가격 동향으로는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데요. 하트먼 캐피털은 앞으로 넘어질 도미노 중에 더 크고 영향력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타이탄 매니지먼트는 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폭락 사태 이후 기다려온 단기적인 안도 랠리라고 설명하면서 22,500에서 23,000달러가 비트코인의 저항선이 될 것이라며 이 문턱을 뚫고 올라선다면 그 다음 저항선인 28,000달러까지 또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바닥일지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슈 함께 다뤘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지수 현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고용지표 공개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는 0.15% 내리며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0.08% 하락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0.12% 상승하면서 나스닥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증시는 6월 고용호조의 지수별로 엇갈렸는데요. 연준이 더 자신 있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공산이 커졌다는 우려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지만 또 최근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경제 연착륙 기대감도 커지면서 상방 압력도 있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4.2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낙폭 과다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일부 에너지주와 또 헬스케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본 에너지는 전장 대비 1.51% 상승했고요. 또 최근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이슈로 바이오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모더나도 2.2%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또 크루즈와 카지노는 동반 하락을 했죠. 카니발은 3.43% 내렸습니다. 네, 다음 판에서 게임스톱의 주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CFO의 사임과 또 인원 감축 소식에 5% 하락을 했습니다. 트위터 주가는 한 2%대 상승했고요. 또 함께 다만 테슬라는 2%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국채 금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로 급격히 또 치솟았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한 때 3.08%로 상승폭을 낮춘 상태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3.10%를 터치하면서 2년물 금리와 또 10년물 금리가 함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이날도 보이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경기가 침체할 거란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고용 지표가 꾸준히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7시 전후로 해서 글로벌 마감 지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개장 30분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관심 기업은 어떤 종목일지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2, 3, 4위에는 바이오주들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이슈로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는 또 노터스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네, 6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들은 이후의 텍소노미 이슈로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카카오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 10위에는 현대차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0위의 현대차부터 함께 보시죠. 실적 개선세를 업고 자동차주가 다시 달립니다. 월간 자동차 판매가 V자 반등으로 올라오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묵묵히 버티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가 전망됩니다. 자동차는 경기 소비재이자 동시에 필수 소비재죠. 특히 초과 수요에 근거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수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차주들의 관련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전날 마감 상황 함께 보시면요. 현대 기아차는 1%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5%대 올랐고요. PHA는 전날보다 30원 상승하면서 7,16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실적이 실화냐라는 제목으로 현대차에 대한 매수 유지 리포트를 냈는데요. 하반기로 가면서 자동차 업체 간 경쟁이 점차 재개가 되지만 현대차는 점유율 수석을 통해 주가가 한 단계 올라설 전망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센티브 축소 그리고 또 우호적인 환율이 뒷받침해주면서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4%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경쟁사보다 크게 줄였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또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는 26만 원 유지했습니다. 네, 8위 SK하이닉스도 보시죠. 간밤에 뉴욕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반도체주들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국내뿐 아니라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데요. 도이치방크는 지금이 브로드컴을 매수할 적기라고 평가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닝스타는 네덜란드 ASML을 유망한 반도체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는데요. 그동안 힘을 못 썼던 반도체 업황에 호황이 돌아올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0%대 상승폭 키웠고요. 테스는 3%대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13,2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BNK투자증권에 대한 삼성전자의 매수 리포트입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하반기 실적 모멘텀도 둔화되지만 주가는 이미 낮아진 기대치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고 전합니다. 하반기는 실적 흐름보다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시점, 그리고 금융긴축 완화 여부가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고요. 바닥권에서 점진적 U자형 회복이 기대된다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77,000원 제시했습니다. 2위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함께 마지막으로 보시죠.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국면 전환의 공식화 소식에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정부에서는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 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고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는데요.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부활하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불효자로 취급받던 제약 바이오주가 최근 하락장에서 눈에 띄는 반등을 하며 달라진 모습이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성장주로 꼽히는 바이오주들이 상반기 금리 급등기에 낙폭이 유독 두드러진 가운데 최근 금리가 반락하자 주가 매력이 올라갔다는 분석입니다. 바이오주들의 장 마감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유바이오로직스 함께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29%대 급등을 했고요. 휴마시스는 6%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전날보다 1,500원 상승하면서 14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바이오 안에서 일동제약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적자폭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본업의 실적 개선이 기존 추정치보다 빠른 점에 주목을 합니다. 따라서 2013년 매출 실적은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주들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여부와 승인 이후 출시 가능 시점이 불명확한 만큼 단기간의 모멘텀보다는 이 펀더멘틀을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요. 목표 주가는 함께 보시죠. 5만 원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검색어 관심 리스트들 함께 찾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근의 10입니다. 이제 네. 박자까지 잘 맞추시는데요. 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모처럼 이제 그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네. 주말에 좀 종목 연구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산을 한번 갔다 왔죠. 산이요? 네. 아, 산 기운을 듬뿍 갖다 오셨을 네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도 그 산 기운 받아서 네. 더욱더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 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펀더멘털과 수급 그리고 추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네네. 지금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네.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갔구나. 네.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대한 그 공포는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공포는 조금은 지나가지 않나 싶고 또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는 네.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표 보면서 펀더멘털과 수급 추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더멘탈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아무래도 지금 2분기 때 지금 실적이 좀 가장 기대가 되는 쪽이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는 이제 전통적으로 원화가 약세일 때 실적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망 문제도 이제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K-POP 네. 관련주들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실적 개선세에 힘입으면서 또 각광을 받고 네. 있고 마지막으로 또 바이오주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바이오주들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소개해주셨던 종목과 함께 리뷰를 도와드릴 텐데요. 네. 이 코로나가 재유행을 시작하면서 또 꿈틀거리고 있는 게 바이오주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작이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불씨가 지펴지면서 관련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 24일 날 소개해 주셨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 네네. 넘어갈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지난번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보통 이제 바이오가 움직일 때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항상 감초처럼 빠진 적이 없죠. 하반기까지도 네. 눈여겨보면 좋다라는 네. 말씀 남겨주셨고요. 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계속 연일 들어오는 종목 네. 중 하나여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부터 만나러 가볼게요. 네, 어떤 오늘 종목인가요? 네, 오늘 아무래도 자동차 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만도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럼 주말 동안에 네. 산기운을 듬뿍 담아서 네. 가져오신 첫 번째 종목은 만도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만도가 2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중국 때문에 부진할 것이라는 네. 우려가 나왔는데 또 3분기에는 전망이 밝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국 쪽은 좀 부진한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저가 매수 전략으로 만도 네.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만큼 네.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어떤 기업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니까 네, 그 펀더멘탈 쪽에서 계속 지금 종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심택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심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올해 PC와 그리고 서버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무래도 DDR4에서 5로 움직이면서 관련 매출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그럼 심택을 왜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심택은 이제 그 실적만 따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심택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부진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회사가 피크아웃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멀리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우리 주식 매매 차익을 노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 실적을 좀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이제 피크 아웃이 나올 것이라는 거지 뭐 아직 그거에 정확하게 그거는 이제 지나가 봐야. 최근 고전했던 기판주들이 실적 앞두고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너무 놓치기 아까운 심택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모두 실적 관련주들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줄 말고 돈줄 내는 리포트입니다. 이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리포트 5개를 또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돈 많이 버실 수 있도록 그 나침판이 되어줄 5개 리포트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가장 먼저는 게임주인데요. 오늘 게임주들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증권가에서는 게임주 관련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준비를 했고요. 그 안에서는 크래프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에서 이 전장 사업의 정주행이 이제 시작된다면서 LG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출시했고요. 최근 2분기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동차주들이 날개를 달고 있는데 그 훈풍을 받을 수 있는 부품주 현대모비스에 대한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방어주로 떠오르는 KTNG, 마지막으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첨보의 최악이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는 크래프톤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부진한데 왜 신한금융에서는 크래프톤을 뽑았는지 함께 보시죠. 6월 마지막 크래프톤의 주가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 전이긴 하지만 오히려 주가에는 하반기 실적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이번 투자 포인트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PC의 경우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수익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 증가가 더욱더 기대되고요. 이렇게 하반기 실적 개선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실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5년 만에 또 글로벌 부품사 6위에 등극한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을 봤을 때 아마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반도체 수급난이실 겁니다. 이 걱정을 리포트에서도 아는지 이 부분을 콕 집어줬는데요. 국내 공장의 신차 생산이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완성차들의 생산 차질의 원인이 되었던 이 반도체 수급난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집중을 하고요. 이 턴어라운드는 오히려 완성차의 생산 증가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 매력도 역시 높다고 판단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1만 5천 원 제시합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도 함께 볼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파도가 불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증시에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방어해줄 수 있는 기업으로 KTNG를 뽑았습니다. 이 해외 담배 실적은 최악을 지나 점진적인 회복을 전망하고요. 부진했던 중동은 현지 수요가 회복되면서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 회복에 따른 실적과 밸류에이션 회복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점유율이
보유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제시합니다. 네, 이어서는 다른 두 리포트는 이 시장을 보는 눈이 깊으신 차영주 소장님이 자세히 다뤄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